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용정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태평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이 양력이 나가는데 우리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저는 34, 5년간 네. 공무원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시절에 농림부에 파견을 나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2년이 돼서 그 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장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 제가 참석했을 때 특별히 그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에게 픽업되어 갖고 하신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네. 기술에 입각한 현대적 경영을 해서 농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기술 농업, 네. 그리고 또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네. 식품 산업이 발전되면 그런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좁기 때문에 네. 수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과학 기술에 입각한 농업 산업 발전, 네. 그리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식품 산업 발전, 네. 그 두 가지를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특히 농업을 기술 농업, 그리고 수출, 농수산물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에요? 지금 작년에 한 120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게 전체 수출의 몇 %예요? 전체 수출이 한 6,900억 달러 되니까 네네.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증가가 많이 된 것 중에서 김이 또 특히 많다면서요? 김이 한 7억 달러 되니까 네. 그리고 그 품목별로 보면은 네. 제일 많은 품목입니다. 네. 푸드테크 전에 에그테크가 에그리컬처, 농업테크죠. 그렇죠. 푸드테크하고 이제 그게 상호 연관적으로 발전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수출을 강조하신 것이 특히 강조점이 된 것인 것 같군요. 네. 그럼 먼저 그러면 이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줄여서 농업위원회로 하기로 했어요. 농업위. 농업위로. 예. 원래 이름이 뭐였죠? 농어촌 특별위원회. 옛날부터 있던 조직인데 중간에 몇 번, 한 두 번 없어졌다가 대통령실에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갈등 요인이나 또는 긴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노사정 어떤 협의를 위해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런 경사노위라든가 또는 국민통합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 예,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이제 위원회들이 대개 보면은 각 부문 간에 갈등들이 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인데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들하고 또 일반 국민들하고 차이가 많고 정부는 이제 뭔가 개혁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업인들은 아직 거기에 따를 힘이 없다.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이 크다고 봐요. 농업인과 정부, 농업인과 국민, 그리고 또 각 이제 관련되는 부처들이 많아요. 농업과 농어촌은. 그래서 그 부처들 기관, 정부 기관들 간의 어떤 조정, 그러니까 중장기 농업 정책, 그리고 각 부문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또는 정책의 조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내세우신 것이 브릿지. 예. 그 브릿지가 이번에 위원장님이 맡으시면서 내세워놨던 모토인데 그 전에 그 아스팔트는 우루과이 라운드 그게 제일 먼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 가장 격렬하게 이제 반대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했죠. 외국에 나가서까지 하고. 브릿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첫째, 브레이크하자. 브레이크. 농어촌에 대한
기존 네.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농업이 잘하면 다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처럼 네. 우리도 똑같이 세계에서 그렇게 농업끼리만 다른 나라의 농업과 우리나라 농업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나쁜 점만 생각하고 우리가 열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농업도 선진 농업이 될 수가 있다. 그 열등의식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자. B, 브레이크 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이제 R은 릴레이션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네. 농어민, 정부 이런 간의 관계를 좀 융합적인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 네. 그래서 I는 ICT 네, 네. 기술을 상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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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기술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미래 지향형 농업을 추구를 해보자. 그렇게 써. ICT는 저 IT라 그러는 것이죠. 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한국 사람이 두 잘 좋아해서 ICT가 왔는데 IT라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D, 좀 우리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디벨롭먼트. 발전, 네, 예, 네, 디벨롭먼트, 네, 네.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을 하자.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 사례 같은 거 뭐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네네. 저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농업이 네. 기술에 입각한 스마트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그런 건 뭐냐면 네. 자연 조건, 환경을 컨트롤 해가지고 네. 생산성을 높이는 네. 농업하고 농업. ICT가 합쳐지는 거죠. 예, 농업 네. 방식이죠.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어떤 조건, 자연 조건이라는 거를 조절을 하는 네. 그런 게 중심인데 이제는 AI 시대 아닙니까? 네, 네. 자동적으로 AI가 네. 컨트롤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걸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AI 기술, 데이터 기술 이런 게 기반이 돼서 그 스마트 팜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작물 중에서 어떤 것이 스마트팜으로 성공했습니까? 스마트 팜으로 이제 작목이 어떤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어떤 종목이든지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심지어는 그 중동에서는 네. 벼농사 같은 것도 이제 스마트 팜으로 그러니까 실내에서 벼농사를 5모장, 6모장까지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기가 있으니까 네. 한 2번 정도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땅에서는 그 한 단층만 할 수 있는데 네. 실내 하면은 같은 층에서도 뭐 3개층, 4개층 이렇게 층별 구분해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쓸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AI가 컨트롤하는 식으로 하면은 네. 아주 생산성이 수십 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